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최대장입니다. 이제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6시. 참 빨리 가죠. 이제 내일이면 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또 주말이 옵니다. 주말이 오면 또 쉬러 가고 놀러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날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산과 들로 가는 겁니다. 이제 바닷가로도 가고 코로나 풀리다 보니까 요즘 비행기 많이 타더라고. 사람들 비행기 많이 타고 다니면서 제주도도 가고 해외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그렇습니다. 음? 여행 다녀야죠. 그동안 여행 못 다녔으니까 여행이라도 실컷 갑시다. 진짜 여행 갈 데 많네. 보니까 발리에도 가야 하고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도 가야 하고, 인도네시아에 또 찐팬분 한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갈 데는 많아요. 갈 데는 많은데 시간이 없네. 제가 또 오늘 오전하고 모르겠어요. 오후도 시간 되려나 모르겠는데 어디 좀 멀리 좀 가야 돼요. 가다 보면 영상을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좀 늦게 올릴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이거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해도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해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법륜 스님의 그 즉설이죠. 증문즉설. 여기에서 한 취업준비생이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적성에 받지 않고 그다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도 행복할 수 있나요? 이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발음이 이상하네. 법륜 스님은 다음처럼 답을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농사를 적성에 맞서 지었을까요? 먹고 살려고 지었을까요?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는 것은 적성에 맞아서 다니는 것일까요? 먹고 살려고 다니는 것일까요? 토끼도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구하고 생쥐도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구합니다. 사람도 20살이 넘으면은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구해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한 일에 대해서는 좋으냐 싫으냐를 따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끼도 배가 고프면은 일단 살기 위해선 무엇이라도 먹을 테지만 배가 부르면 골라서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먹고 사는 게 해결될 수 있다면은 일을 골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최소한의 생존이 유지될 수만 있다면은 그 둘 중에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보다는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생존이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일을 하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을 너무 비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90%가 넘다고 하죠. 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행복도가 좀 더 올라가겠지만은 좋아하는 일만 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해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이 말에 뭔가 그 깊은 뜻이 있네요. 그죠? 좋아하는 일만 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 말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해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합시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볼게요. 또 삼성과 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던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모양의 폰이 뭐냐면 이게 투명폰이라고 해요. 투명한 폰이에요. 투명 폰. 그 나싱 폰이라죠. 나싱 폰이라고 하던데 이 2시간 만에 완판된 투명폰 한국에 정식 출시 뭐 이런 게 있어요. 속이 보이는 투명폰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었던 나싱폰 2, 이 2가 한국에 정식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국내 정식 출시를 위해서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 인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 해외 스마트폰이 국내 출시를 위해서 그 거치게 되는 국내 전파 인증을 획득하면서 국내 출시가 확실시 되는 겁니다. 지난해 7월 출시된 전작이 있어요. 폰1 있는데, 전파 인증과 정식 발매 없이 쿠팡 등을 통해서 해외 직구대행 방식으로만 국내에 판매가 됐어요. 판매 개시 2시간 만에 대부분의 물량이 완판이 됐고, 특히 화이트 색상은 순식간에 품절이 됐습니다. 이 나싱폰은 그 34살의 그 젊은 중국계 청년이에요. 칼페이. 이 칼페이가 설립한 영국 스마트 브랜드인데, 전작인 폰1이 출시 5개월 만에 누적 판매대수 50만 대를 기록해가지고 화제를 모았고, 최고 성능의 스마트폰은 아니지만은 투명한 독특한 디자인을 내세워가지고 마니아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폰이 참 특이하죠. 나싱폰. 업계에서는 7월쯤 나싱폰2가 이제 국내 정식으로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전작일 경우 이게 초도 물량이죠. 초도 물량이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어가지고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예상 밖 인기에 삼성도 이 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나싱폰2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가 퀄컴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예요. 6.7인치의 크기의 디스플레이, 4700mAh의 용량의 그 배터리를 지원한 것으로 보여 있고, 5000만 화소 메인 카메라하고 초광각 카메라 등을 탑재하는데, 전작 대비 그 소프트웨어를 개선해 가지고 품질을 향상시켰어요. 아울러서 전작에서 문제가 됐던 발열 문제도 상당 부분 이제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업계에서는 나싱폰2의 가격이 이제 흥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60만원대 출시된 그 전작인 나싱폰 1, 이 1이 중급 스마트폰이었다면 나싱폰2는 준 플래그십의 성능을 갖추고 있어요.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한다면 삼성전자랑 애플이 주도하고 있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기대 이상의 판매 성적을 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이 나싱은 지난해 폰1의 흥행 성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올해 미국 등 글로벌 진출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성의 텃밭인 한국 시장에 노리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뭐 투명한 거지 뭐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뭐 투명한 거 그렇게 끌리지 않는데, 하여튼 언론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짜잘실이 뭐 투명하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지나? 지난 2020년 10월 25일이죠. 고 이건희 삼성전자의 그 현대 회장의 빈소가 이제 마련된 서울 강남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이재용 회장이 이제 도착했을 때 그 많은 취재진은 그의 등장만큼이나 그가 타고 온 차량이 이제 주목을 해요. 당시 가족을 태우고 그가 직접 운전했던 차가 현대차의 SUV 팰리세이드였어. 재계에서는 이 모습을 두고 오랜 기간 산업계 전반에서 그 라이벌 관계를 이어왔던 두 회사가 3세 경영 본격화 이후에 그런 새로운 협력의 전기를 맞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시작점은 이보다 앞선 같은 해 5월이었는데, 정의선 현대차 그룹 그 회장이 충남 천안의 SDI 천안 사업장을 찾아요.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을 만나가지고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하고 그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 사람은 그로부터 2달 뒤 7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다시 회동하기로 했어요. 업계는 이때를 자동차의 전장화라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두 회사가 자동차 전장과 관련한 협업의 시동을 거는 전환점으로 현재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 삼성전기의 그 카메라 모듈하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유기 발광 다이오드가 일부 현대차 모델에 적용이 됐습니다. 삼성은 2017년 인수한 하만이죠. 인터내셔널이 기존의 현대차 그룹과 이어도 사운드 시스템 협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고,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현대차 제네시스의 올레드 디스플레이 공급사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이 같은 흐름 속에서 7일 삼성전자가 그 차량용 프리미엄 그 인포테인먼트용 그 프로세서가 있어요. 엑시노스 오토 V920이야. V920. 이거를 이제 현대차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품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그 대외적인 발표가 없었던 그 삼성 다른 관계사의 사례와 달리 이번 삼성의 엑시노스 오토 V920은 그 공급 소식은 공식적인 발표로 공개됐고 그만큼 미래차를 겨냥한 삼성과 현대차의 협력 관계가 공식화되는 신호라는 해석이에요. 엑시노스 V920은 기존 제품에 비해서 중앙처리 장치 CPU죠. 이 성능이 약 1.7배 정도 향상됐을 뿐 아니라 최신 그래픽 그 기술 기반의 그 GPU를 탑재했고요. 그래픽 처리 성능이 이전보다 최대 2배 빨라졌고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고사양의 게임을 비롯해 가지고 더욱 실감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삼성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최신의 연산코어를 적용해 가지고 신경망 처리 장치죠. NPU 성능도 약 2.7배 강화됐고요. 운전자 음성을 인식해 가지고 상태를 감지하는 운전자 모니터링 기능은 물론이고 주변을 빠르게 파악을 해서 사용자한테 더욱 안전한 주행 환경을 제공을 해요. 그 차량용 시스템의 안전 기준인 ACL-B를 지원을 해가지고 차량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오작동을 방지하는 등 높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그 삼성은 이 급성장하는 그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주목을 하는 것 같아. 급성장하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니까 지난해 말 기준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6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8조 한 6천억 정도를 넘어섰고요. 29년 말에는 이보다 2배가 넘는 186조 4천억 정도 그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예상하고 있고 차량에 탑재되는 반도체 종류도 더 다양해져서 2029년까지 7년간 연평균 11%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게 그 조사기관의 예측이에요. 이에 삼성의 시스템 LSI 사업부는 차량용 반도체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는데 삼성은 지난 2017년 독일 아우디에 차량용 프로세서 엑시노스 오토 8890을 공급했고 2019년에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엑시노스 오토 V9을 납품했어요. 21년에는 차량용 이미지 센서 iSocial 오토 퍼 AC를 출시하면서 차량용 이미지 센서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제품은 현대차에 공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현대차에 공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더라. 같은 해 그 인포테인먼트 프로세서 엑시노스 오토 V7이죠. 이거를 독일의 폭스바겐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탑재를 했거든요. 이 밖에 5G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용 통신칩이죠. 엑시노스 오토 T5123. 그리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프로세서에 공급되는 전력을 조절하는 그 전력 관리 칩이 있어요. SVP S01 이거를 공개하기도 했다. 우리가 뭐 정확한 명칭까지는 필요 없는데 하여튼 AP를 이제 탑재를 하는 거예요. AP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AP 이거를 이제 현대차에다 납품을 한다. 현대차가 또 많이 파니까 서로 윈윈하면은 아주 좋은 그런 효과를 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삼성이 현대차에다 자동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 반도체 AP를 공급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그 두 기업 간의 그 협력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넓어졌다.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그 엑시노스 V920은 CPU 성능이 이전 세대 대비 1.7배나 향상됐다네. 1.7배 향상이 됐고 AI 연산을 고속으로 처리하게 그 돕는 신경망 처리 장치가 있어요. NPU. 이 성능도 2.7배나 개선이 됐고 하여튼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장은 차량 그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어요. 차 안에서도 다양한 영상 컨텐츠, 게임 그런 즐기는 수요가 좀 늘었기 때문이겠지. 이런 수요에 맞춰 가지고 자동차에도 고용량 영상하고 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높은 성능의 프로세서가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하고 현대차가 이 자동차용 반도체 거래를 공식화하다 보니까 미래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그 두 회사의 추가 협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이 차량용 반도체, OLED에 이어서 배터리, 자율주행 영역으로 이제 사업 접점이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 양사가 글로벌 미래차 시장 공략에서 그 환상의 복식조를 이루지 않겠냐, 구성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그 현대차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형 프로세서 엑시노스 오토 V920을 이제 공급하는 있는데 이게 공급 시점이 한 2025년으로 잡는 것 같아요. 21년에 현대차 제네시스에 이미지 센서 등을 공급한 바 있으니까 하여튼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탐스러운 또 제품이 나오네요.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갤럭시 언팩 스마트폰 신제품 공개 행사 이 갤럭시 언팩을 오는 7월에 국내에서 개최합니다. 미국이 아니고 국내에서 한다. 최근에 구글하고 중국 업체들이 맹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폴더블 폰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폴더블 폰 대중화를 글로벌로 확산시킨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에 따르면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하는 갤럭시 언팩을 다음 달 하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를 하는데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내달 26일 갤럭시 언팩을 열고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플립 5, 폴드 5 이렇게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어요. 삼성전자는 지난 2010년 3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갤럭시 S의 첫 번째 모델 공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그 글로벌 주요 도시에서 언팩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삼성은 27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언팩 무대를 서울에서 열기로 확정했고 시기도 8월 둘째 주에서 7월 마지막 주로 2주나 앞당겼어요. 이 폴더블 폰 원조로서 신제품을 국내에서 공개해가지고 폴더블 폰은 삼성이다 이런 공식을 이제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죠. 삼성은 2019년 폴더블 폰을 처음 선보였고요. 이후에 중국 업체들과 이제 구글 등 잇따라서 비슷한 제품을 출시를 하더라고. 그래서 폴더블 폰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폴더블 새 제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이제 문화와 그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한 그 서울에서 언팩 행사를 여는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 아울러서 삼성은 서울 언팩을 통해서 전 세계 삼성의 초격차 기술과 미래를 선보이는 한편 그 개방성을 통해서 열린 혁신 철학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해요. 삼성은 대한민국은 삼성전자가 세계적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그동안 일궈낸 역동적인 성장의 태동이 시작된 심장부라며 삼성의 미래를 이끌 철학과 비전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이어 국내 소비자는 새로운 경험과 트렌드에 민감하고 더 나은 경험을 위해서 일상의 혁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기준도 높아가지고 글로벌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통하면은 세계 시장에서도 통한다. 이런 이야기가 글로벌 브랜드 사이에서 공식처럼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이번 언팩에서 공개하는 갤럭시 Z 플립 5하고 Z 폴드 5가 기존의 U자형 힌지 대신에 물방울 힌지를 적용해가지고 그 접히는 부분이 주름이 최소화되고요. 두께는 미세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갤럭시 Z 플립 5는 커버 화면이 3.4인치죠. 3.4인치고 전작 대비 1.8배 정도 이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전화 수신, 발신, 문자, 날씨 확인, 설정 등 다양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 크기가 커지면서 기존에 세로로 배열했던 LED 플래시하고 카메라를 갤럭시 Z 플립 5에서는 가로로 나열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좀 길더라도 재미없더라도 듣다 보면은 또 삼성전자를 좀 친숙하게 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삼성전자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알아보면 좋아요. 꾸준하게 기회 되시면 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